모든 면에 있어서 금보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말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과 금은 실제로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고,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에서 15조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의 95% 이상, 지금 한 96에서 7% 정도가 구매력 저장 수단,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 이내가 공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식품용, 사치품용 등의 그런 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 5%의 다른 목적조차도 없죠. 그냥 100% 완전히 구매력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금은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이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물리적 자산보다는 디지털 자산이 압도적으로 이점이 많죠. 네, 보관할 필요도 없고 지구 반대편으로 바로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품 가품의 판정도 필요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금보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금의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일이 뭐 단기간 내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빨라도 다음 사이클이나 아니면 그 다음 또는 그 다음 사이클 정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를 넘은 금의 한 12분의 1 수준이죠. 의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금성이 금보다 훨씬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것이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3배가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아마 금보다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은 팔기가 어렵고 비트코인은 팔기가 훨씬 쉽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같은 시가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쪽이 변동성이 더 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이 자산이 보수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이 자산의 특질 자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은 구매력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특성이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을 서울 부동산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자산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온 것도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현재 기관들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보통 희귀한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그냥 지금 상태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자산들보다도 가장 공급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를 지나면서 이미 금보다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4년 후에 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그 4년 후에는 공급량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량이 앞으로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욱더 희소한 자산이 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1분기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들어온 기관들의 총 자금이 전체 ETF 유입 자금의 한 18%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관들은 20%도 채 들어오지 않은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대형 기관들, 운용 자산이 뭐 수천억에서 1조 달러 이상 되는 대형 자산들의 진입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막 진입이 되긴 했는데 그들의 운용 자산의 뭐 한 0.01% 수준의 그런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대형 기관들, 그다음에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투자가 가능해지면 그 자산에 대한 우선 자산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내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객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SEC에게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겠다는 승인도 받아야 되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뭐 2개 분기 또는 3개 분기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그 편입을 할 때도 한순간에 그 편입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할당량을 늘려가면서 수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할당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말 정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의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8년 동안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쳐서 기관 자금이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에도 세금 걷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세금은 사실 지금 국내에만 없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에 세금이 없다는 그 장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10년 후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현물 ETF 진입을 통해서 기관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면서 전통 금융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과 외떨어져 있는 그런 섬 같은 존재였는데, 그 섬 같은 존재에 이제 다리를 연결하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자산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돈이 이동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봉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 굉장히 큰 혁신적인 자금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고, 10년 후쯤에는 그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시작된 지금과 같은 시기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가 쓸 때 기본적으로 전제한 게 초보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많이 줄였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지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사이클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개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큰 변동폭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회이기도 하죠. 왜냐면 금과 같이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벌 기회도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기 자산이고 앞으로 더 큰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이해한 상태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의 기회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투자하기 정말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껏해야 뭐 1년 좀 넘게 남은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꼭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